네. 계세요. 대표팀에 소집된 김민재가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를 향해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제이스 왔잖아. 수고하지. 고생했다. 아우. 고마워. 너무 고생했다. 해야죠. 제가 잘해야죠. 한시 10도 아니야? 한시 아니야? 선후배 사이에도 오래 한솥밥을 먹으면 말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김민재는 주장 손흥민에게 경어체를 사용하며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 끝나요, 제가 잘해요. 오! 야, 민재 왔다! 아, 뭐야? 발로 세운다고? 그렇게 발로 세운다고? 가끔 선배에게 지나치게 깍듯한 선수들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고 군대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5살 동생 이강인과 막역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의 핵, 손흥민 주장과 수비의 중심 김민재 선수 모두의 사랑을 받았고 해외에서만 뛰었던 그에게 파주 트레이닝 센터는 형들이 존재하는 따뜻한 집이 되었으며 빠른 시간에 완전하게 적응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의 이강인을 대하듯 오래전부터 후배 김민재를 귀여운 존재로 대해왔습니다. 경어체를 쓰는 김민재를 잡고 놀리고 장난치며 막역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민재를 대하는 분위기가 단지 귀여운 후배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너무 민재한테 분량이 너무 많다. 아니요 민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다. 과소평가는. 저랑 민재랑 비교해주면 저야 좋죠. 어. 네. 근데 요즘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요새 볼 때 그냥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진짜 너무 보기 좋고. 손흥민은 바로 옆에서 김민재의 성장을 지켜봐왔고 세계 정상급 수비수로 진화한 김민재에 대한 그의 감정은 마치 형이 동생에게 느끼는 대견함이었습니다. 그 대견함이 든든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무렵은 이번 월드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터널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김민재를 오래 끌어안았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할 때마다 손흥민이 항상 말해온 내용은 월드컵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해도 한 번도 이룬 적 없는 16강의 목표, 국민적 부담은 언제나 축구를 즐겨온 손흥민에게 공포심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는 손흥민만큼 주목받는 나폴리의 벽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곳에 든든한 동생이 함께한 주장 손흥민의 감정은 그 포옹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루과이와의 경기까지도 둘의 관계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라는 여론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후 김민재의 인터뷰, 인스타 차단에 많은 분들이 실망한 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에 대한 김민재 선수의 사과 또한 타당합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김민재의 행동은 분명 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개인. 손흥민,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성공한 축구 인생 그다치입니다. 10대의 분데스리가 데뷔, 10대의 프리메라리가 데뷔는 유럽인에게도 힘든 영광입니다. 그들에겐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있었고 주목받아왔습니다. 김민재는 영광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축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프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6년 김민재는 경주 한국수력원 자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흥민, 김민재, 이승우 같은 이름들은 TV에서 보는 유명인들이었고 다른 선수들은 자가용을 타고 올 때 자신은 아버지의 횟집 트럭을 타고 대표팀에 처음 입성하며 느꼈던 감정을 생생히 간직한 무명 선수였습니다. 현재 세대의 대표팀 선수들이 대부분 유소년 시절 재밌는 축구를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은 현대 선수들에게 과거의 라면을 먹고 복싱 챔피언이 되었던 시대의 선수들과 다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복싱 챔피언들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랑이 되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애국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김민재 축구의 모토는 즐거움보다는 효도였습니다. 고교 은사가 전한 김민재의 일화는 그가 축구를 얼마나 즐거워했냐는 내용보다는 오직 피나는 노력을 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일념만 가득했습니다.
전북에 입단한 이후에 김민재가 무명 선수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떨치는 지금까지 불과 5년이 지났습니다. 김민재의 인생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은 시간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깁니다. 어릴 때부터 언론과의 대화와 감정 조절에 익숙한 다른 엘리트 선수들과 달리 언론의 주목을 받은 시간이 짧은 김민재는 프로 선수로서 마인드 컨트롤과 미디어를 통한 발언에 훈련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단 한 경기만 부진해도 지나치게 낙심하는 그의 성향은 여전히 승리자의 멘탈보다는 악착같이 올라가던 시기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입니다. 부진하거나 패배했을 시 인터뷰 내용이 예상되는 다른 엘리트 선수들과 달리 김민재는 의외로 자포자기한 듯한 강한 워딩을 종종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 부르는 현재에도 그는 2016년 한국수자원전력에서 뛰던 자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등산을 하듯 두려워하고 있고 부진에 강한 패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더욱이 차기 주장으로 불리던 그의 이번 행동은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밌어서 하는 축구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효도하기 위해 악착같이 올라가던 20대 젊은이의 미숙함에 영원한 단죄를 가하는 사회는 너무 삭막한 세상이 아닐까요? 가난한 그의 성장 환경이 축구인 아버지를 두지 않은 그의 인생이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들 혹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자존감과 부모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빴고 어려운 환경에도 미친 듯이 노력하고 올라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20대 청년의 자존감이 온전히 갖기는 힘든 현실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듭니다. 현 시점, 김민재가 주장감이 아니라는 많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수를 사과하고 성장하는 20대 젊은이에게 조금 더 시간과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선수에게 태극 마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미성숙했지 반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그의 인성 자체가 나쁘다고 확신하기엔 우리보다 그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손흥민, 이강인 등의 선수가 평소에 그와 너무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조직에서 정말 인성이 나쁜 사람들 대할 때의 일반적인 표정과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온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의 관계는 절대 그런 부류와 색깔이 달랐습니다. 월드컵에서 김민재는 말했습니다. 선수 생명보다 근육이 찢어져도 뛰겠다던, 그리고 실제로 뛰었던 선수의 애국심을 단 한 번의 인터뷰로 완전히 지울 순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축구 팬들에게 보다는 사건 당사자인 손흥민 주장, 그리고 이강인을 포함한 대표팀 동료들에게 김민재는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김민재의 인터뷰와 인스타 논란에 실망한 축구팬의 한 명으로서 주장을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팀의 선배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성장을 도모한다면 그럼에도 축구팬들이 김민재를 단죄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남자로 불리던 그의 경기 스타일과 정반대로 김민재는 분명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초현실적으로 성장한 그의 경기력만큼 그의 멘탈리티도 성장하고 대표팀의 어른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도를 외치던 김민재를 아들로 둔 그의 부모님이 축구인의 아들로 크지 못한 김민재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아픈 장면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방황하고 각자의 미성숙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완성되리라 믿습니다.